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논란이 된 예산들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찬반 의견이 컸거나 중복성 행사, 세금 낭비 등의 지적을 받았던 예산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이 요청한 내년도 책상 앞가림판 설치 예산 4억 1천여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학생 인권 문제로 찬반 논란이 되면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대신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전 시의회 때부터 극심한 갈등을 낳은 기장 해수담수화 사업 관련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해수담수화 사업을 통해 제조한 물 구입에 편성됐던 예산 17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음수대 확대 설치 유지비 7억 원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민자도로인 백양터널과 수정산 터널에 투입되던 MRG, 즉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예산 129억 원도 전액 깎였습니다. 부산시가 사업권을 매수하든 재협상하든 결단을 내리라는 취지입니다. 재협상을 나서든가 안 그러면 제대로 한번 붙어서 더 이상 우리 시민의 헬세를 낭비를 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아시아 페스티벌과 중복 개최 문제를 지적받아온 아시아송 페스티벌 예산 8억 원도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대규모 삭감이 이루어지면서 예결특위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년 예산안은 다음 주 예결특위의 개수 조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부산항 해운 항만업계가 불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와 매출 모두 줄고 있는데요. 항만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체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도구에 있는 국제 선용품 유통센터. 한 선용품 업체가 이용하던 창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납품 계약을 따내기 어려워지면서 2달 넘게 일손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례적인 경우죠. 지금 원래 이렇게까지 많이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경기가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 부산항 해운항만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최근 실태 조사를 벌였더니 1년 만에 사업체 수는 3.4%, 종사자 수는 5.7% 각각 줄었습니다. 매출도 1조 원 넘게 빠지면서 4.7% 줄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26%나 감소했습니다. 경영 실적 전망도 개선보다는 악화될 것이라는 답변이 훨씬 많았습니다. 항만 산업도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하나, 그다음에 동종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돼서 그 경쟁 때문에 사실은 경기가 또 안 좋아지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기 돌파를 위해선 배후단지 활성화와 수리조선소 확대 등 항만 인프라 확대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99%가 중소기업인 해운항만업계의 생태계 체질을 개선해 자체 경쟁력도 키워나가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이라 하면 선용품 같은 경우는 가격, 서비스 경쟁력이 되겠죠. 해운 항만업계 활성화를 위해 단순히 물동량 수치보다 고부가가치 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아침 부산 지역의 주요 신문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대기업이 적은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이 내리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신문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요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녹산공단의 가동률은 창원 산단에 비해서 10% 이상 낮은 64.5%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가동률 추이도 실적과도 직결돼 창원 산단은 4년 전 생산액 수준을 회복했지만 부산은 1조 원 이상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오면 기사입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지지율을 역전당한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자며 자성론을 내걸었습니다. 부산시당이 지난 8일
선출직 공직자 대회를 열어 부산시장에서 기초의원까지 16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전재수 위원장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다음 총선에서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며 바짝 긴장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일보 일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시 출자 출연 기관들이 구조 조정에 직면했다는 제목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출자 출연 기관의 방만함과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구조 조정을 요구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정현민 행정부시장도 출연 기관은 혁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통폐합도 해야 한다는 언급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구면에 있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부일외고의 성면 해체 공사업체 선정 과정을 두고 짬짬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류 접수 최종일에 업체를 확정한 데다 입찰 공고와 입찰 개시일이 같은 것을 두고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한 건설업체는 학교 측 마음대로 사전에 업체를 정해놓고 공고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직원의 실수로 서류를 받는 도중 업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날이 많이 춥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절정을 보였던 추위는 오늘 낮부터 한결 누그러지겠는데요. 한낮에 최고 10도까지 올라 어제 낮보다는 5도가량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동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경남 전 지역의 현재 기온은 영하권으로 오늘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춥겠습니다. 양산 영하 5도, 창원은 영하 8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6도를 웃돌아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동쪽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나들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주 후반에는 아침 기온이 다소 떨어지긴 하겠지만 낮 기온이 9도를 웃돌아 지난 주말만큼 춥지는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주최하는 2018 북극 협력 주간 개막식이 오늘 오전 9시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립니다. 북극해 전기 운송 가능성을 모색하고 정책과 산업, 문화를 아우르며 북극의 미래를 그려보는 이 행사는요,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급식 납품업체들과 함께하는 학교 급식 간담회가 오늘 오후 3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마련됩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는 유통조합과 급식품 납품업체 대표, 영양교사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합니다. 지친 일상의 아름다운 쉼표 하나를 주제로 한 힐링 전시회가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부전도서관에서 마련됩니다. 일상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글귀를 발췌해 소개하는 이 행사에서는 전시 내용 가운데 일부를 엽서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생생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롯데자이언츠의 새 수장이죠. 양상문 신임 감독을 만나봅니다. 야구 인생의 마지막을 고향팀에서 봉사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의 다양한 경험이 롯데에 필요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새로운 감독으로 취임한 양상문 감독. 지난 2003년부터 2시즌 동안 롯데의 지휘봉을 잡았던 양 감독은 야구 해설위원과 국가대표 코치, LG 트윈스 감독과 단장을 거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데 대해 부담감보다는 기대가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회를 정말 저도 원하고 팬들이 원하고 우리 구단도 원하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마지막 뭔가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의욕도 많이 넘치고요. 또 기대도 나름대로 많이 되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자유계약 시장에서 600억 원이란 돈을 쓰고도 올 시즌 7위에 그치며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한 롯데. 양 감독은 그 원인으로 실책이 잦은 수비와 무너진 투수진을 꼽았습니다. 특히 리그 최하위에서 시즌 막판 무서운 상승세로 5위 싸움에 들기까지. 하지만 이런 기복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런 힘이 없는 팀은 다시 반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그런 큰 롤러코스터를 하는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만 준비를 하면 결국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양 감독이 믿는 건 손아섭과 전준우, 이대호와 민병헌 등이 포진한 리그 정상급 타격. 지난 10월 마무리 캠프에서도 공격력을 뒷받침할 수비력과 투수력을 손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투수력과 수비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훈련을 통해서 또 선수들에게 어떤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좀 주문을 해가지고 뭐 올해보다 좀 그런 부분에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외국인 선수 영입이나 외부 자유계약도 눈여겨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소속된 선수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감독으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로서 어떤 성적을 낼 것이냐 그 고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선수들을 믿고 이 선수들이 더 기량이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것만 고민하겠습니다. 네. 팬들에게 끈끈한 팀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양상문 감독. 야구 인생의 마지막을 롯데에 바치겠다는 양 감독은 팬들이 원하는 우승을 향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남해 여수 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호남의 소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동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해와 여수 해저터널 조기 추진을 위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여수와 남해는 직선 거리로 5km에 불과하지만 바로 연결되는 다리가 없어 1시간 정도를 돌아가야 합니다. 지역 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탓에 영호남의 소통과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면서 양 지역의 연결은 모두의 수건 사업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제야말로 동서 화합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제 터널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 모여서 정말 실현을 위한 첫 출발하는 그런 날이다 싶어서. 하지만 남해와 여수의 해상 교량 연결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에 반해 5.93km 규모의 해저터널 공사비는 해상 교량의 3분의 1가량인 5,040억 원으로 추정돼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욱이 늘어나는 관광 수요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 연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군수 재임 동안에 이것 하나만 추진이 되도록 해도 국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재 부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국도 77호선 가운데 유일하게 끊어진 곳은 남해 여수 구간뿐입니다. 따라서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은 경남과 전남이 보유한 산업시설과 문화관광 자원을 하나로 잇는 남해안 시대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은 내년에 확정됩니다.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만큼 양 지역 모두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해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다음은 저희 부산문화방송과 뉴스를 교환 방송하는 KBC 일본 규슈 아사히 방송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곽현경 아나운서입니다. 올여름 큐슈 지역의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아사쿠라시의 미나기 지역에서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흑설탕, 미나기 설탕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지역의 특산품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미나기 설탕은 짙은 맛과 독특한 풍미에 풍부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수확한 사탕수수를 으깬 후 즙을 짜고 조리하면 그윽하고 달콤한 향기가 공장 안에 퍼집니다. 미나기 설탕은 11월 하순부터 아사쿠라 시내 역 등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후쿠오카현 나카가와시시에서는 지역에 있는 아티스트의 공방을 돌아보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미나미하타 미술 산책은 나카가와시시의 미니미하타 지역에서 개최되며 이곳의 푸른 자연에 매료된 예술가들이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염색이나 조각, 도예, 목공 등 4개 공방을 돌아볼 수 있어 해마다 약 2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KBC 소식이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재판부는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관광공사 간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쯤 도쿄 출장 도중 계약직 직원 B씨의 신체에 손을 댄 데 이어서 같은 해 7월에도 버스 안에서 B씨를 옆자리에 앉게 한 뒤 20여 분 동안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2년 또 다른 여직원과 인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상경찰서는 신종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3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4시쯤 경상남도 김해시 모 병원 앞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신종마약인 이른바 허브를 투약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K리그 1 승강에 실패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2018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전반 32분 김진규의 선제골로 희망을 걸었지만 후반 추가 시간 박주영에게 한 골을 내주면서 1, 2차전 합계 2대4로 패했습니다. 부산은 지난 2015년 12월 기업구단 최초로 2부 리그에 강등된 뒤 3년째 승강에 도전하고 있지만 잇따라 좌절을 맞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인천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패하면서 3위로 밀려났습니다. KT는 어제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린 인천과의 경기에서 3쿼터까지 경기 주도권을 이어가다가 4쿼터 막판 점수를 연달아 내주면서 88대 93으로 패했습니다. 부산 KT는 오는 13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서울 삼성과 홈 경기를 갖습니다. 부산 지역의 임신 출산 지표가 열악한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가임 여성 인구는 지난해 79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19만 명이나 감소했고 미수가 출생률도 7.7%로 전국 평균 7.2%를 웃돌았습니다.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도 가임기 여성 10만 명당 5.8곳으로 전국 평균 6.8곳보다 낮았고 중구와 강서구, 사상구에는 분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NK금융그룹이 이달 중순 정기 인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임원 상당수가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NK금융과 지역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BNK금융의 주가가 신저가를 기록하는 데다 상당수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김지원 회장이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NK금융은 이번 인사 과정에서 IT 부문과 디지털 부문을 통합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해 경쟁력도 높일 계획입니다. 중구 용두산공원 194계단의 지붕형 차양에 미디어 디스플레이가 설치돼 이달 중순부터 미디어 쇼가 펼쳐집니다. 중구청은 용두산공원 194 미디어 패널 조성 사업이 정부의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돼 최근 국비 16억 원을 투입해 투명 지붕을 디스플레이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붕에는 디스플레이와 네온아트, LED 조명도 함께 설치돼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친환경 수소 선박 경쟁력 확보와 조선업의 성장을 위해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친환경 수소 선박 개발과 보급을 위해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해 예산 확보와 함께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윤 의원은 수소에너지 사용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의 선박 건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개발도상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을 가르치는 글로벌 ICT 정책 전공 첫 졸업생 20명을 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는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개발도상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ICT 정책 전공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해 3학기 동안 운영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 공적개발 원조 사업의 하나로 개설한 이 전공에는 카메룬과 에콰도르, 이라크, 방글라데시 등 16개 개발도상국의 고위공무원 20명이 입학해 1년 8개월 동안의 교육을 마치고 지난 3일 수료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우즈베키스탄 예탁결제 회사와 인적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예탁결제원은 우즈베키스탄의 전문가를 파견해 자본시장 발전을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 다양한 국가에 한국의 자본시장 인프라와 서비스를 전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날이 많이 춥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절정을 보였던 추위는 오늘 낮부터 한결 누그러지겠는데요. 한낮에 최고 10도까지 올라 어제 낮보다는 5도가량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동쪽 지역은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주 후반에는 아침 기온이 다소 떨어지긴 하겠지만 낮 기온이 9도를 웃돌아 지난 주말만큼 춥지는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네, 힘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